예, 두 기자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우선 저는 국제부에서 지금 기자 일을 하고 있는 황예린입니다. 네, 저는 사회 2부에 소속된 조보경입니다. 예. 그래요. 제가 아까 그 클로징 멘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참사 관련 소식 전하면서 이제 국제부 기자들이 나와서 아마 오늘 소셜 라이브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한민용 앵커가 잘 수정을 했습니다. 사회부 기자와 국제부 기자가 나와서 이제 조보경 기자는 이제 사회부 소속이고 황예린 기자가 국제부 소속이고요. 그렇죠. 황 기자 소셜 라이브 나왔었죠? 예, 이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한번 예. 무슨 주제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택시 산업금 제도에 대해서 아, 좀 약간 사회부 기자 시절에 예, 법인 사회삼부. 사회삼부 탐사팀에 있었을 때 예. 그 당시 이제 법인회사에서 산업급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좀 착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가야지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헝가리 참사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제일 또 걱정하고 관심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이제 저희 네. 시청자 상담실에 들어온 내용들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가장 좀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다른 언론사보다 더 많이 보도해 주셔서 고맙다. 재난 방송 보다가 아침부터 특보로 계속 보도해 주는 거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런 인사를 받을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너무 안타까운 사고여서 아무래도 지켜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밀착 카메라에서 보도했던 건데요. 카트를 끌고 집까지 간 거 이거 우리 동네에도 계속 되고 있다. 마포 성산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카트가 한 20, 30대가 있는데도 마트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 처음 나온 보도는 아니었어요. 네, 네. 몇 년 전에도 나왔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보도기는 한데 참 해결이 네. 안 됩니다. 아무래도 또 혹시라도 이제 뭐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하면은 카트를 가지고 이제 집 앞까지 가는 게 일단은 편할 터이니까 이제 그래서 하겠지만 단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냥 단지 편의만을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면은 또 이제 주민분들도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게 좀 고쳐야지 될 부분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인터뷰 아이템 관련된 제안도 있었는데요. 요거 하나 읽어 주실까요? 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전문가를 모셔서 구체적으로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만들어도 1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게임으로 제작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도 좋겠네요. 뭐 이런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뜨겁게 네, 됐었던 네. 예, 그 내용이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 첫째하고도 뜨겁게 논쟁을 했습니다, 둘이. 물론 이제 게임 옹호론자인 이 첫째와 그리고 저는 이거 맞는 조치다.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분류가 돼야지 된다라는 이제 제 입장과 이제 팽팽하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좀 간단한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아직도 실종자들이 많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네. 어제 이제 집계됐던 사망자, 구조자, 실종자 수가 지금까지 그대로인 거죠? 네, 변함은 네, 변화 없이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긴 했는데 구조 활동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까? 일단 구조 활동은 강 하류에서는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그리고 수중 레이더망을 통해서 이제 강 안에는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바깥을 보기 위해서 이제 헬리콥터를 띄운 채로 수색을
활발하게 이제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레이더를 한다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봤지만 네. 비가 많이 오면은 보통 강물이 불어나면서 엄청 네. 흙탕물이 네, 되잖아요. 그쵸. 뿌얘지죠. 보이지가 예. 않죠. 그래서 잠수부가 들어가도 안에를 정말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많은 뭐 보도를 통해서 그쵸. 또 보기도 했지만 바로 앞도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지금 찾고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점이 수색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제 교민들이 살펴봤을 때 사고가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해서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저희가 뭐 CCTV 어제 공개되면서 보고 너무 놀랬던 게 정말 빠르게 그냥 이렇게 들이받고 쭉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소식으로는 이 선장을 일단 붙잡아서 구금해서 체포영장 신청했다 여기까지 나왔던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가족분들이 오늘 떠나면서 뭐 중요한 건 이 선장이 뭐 붙잡혔고 안 붙잡혔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사회부에서 공항에 나갔었잖아요. 오늘 좀 저희 유족분들이 유가족분들 혹은 뭐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나요? 저희가 일단은 가족분들께서 취재를 원치 않는 네. 가족분들이 많아서 손을 이렇게 그냥, 내젓는 네, 분들이 최대한 많으셨다고. 예, 그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네, 멀리서 네. 지켜보는 형태였고요. 네, 일단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가서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실종자분들의 경우 빨리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접근을 네. 자제를 예. 했습니다. 네. 그 많은 분 워낙에 관광 명소라고 하니까 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유저분들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헝가리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본 분 있나요? 세미 기자 중에? 네, 저도 가진 못했는데 사실 예. 지난해 한번 갈까 하고서 계획을 짰을 때 저도 야경 투어를 아. 생각하고 사실 가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은 때문에 거기가 되게 이제 필수 가지. 코스로 맞습니다. 돼 있잖아요. 왜 파리 가면 세느강에서 꼭 타야 된다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헝가리 뭐 부다페스트 시에서는 아니면 헝가리 당국에서는 관광 상품으로 좀 더 그거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은 배만 좀 다니던 곳에 최근에 이제 대형 크루즈가 이제 다닐 수 있게도 했고, 밤에 야경 투어를 하는 그 시간에 이른 척이 막 한꺼번에 그곳에 모일 정도가 됐다고 하죠. 사실상 강 위에는 어떤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장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네. 저희가 뭐 여행객 입장에서는 알기가 힘든 상황인 거고, 그쵸. 헝가리 당국에서 알아서 했어야지, 조치를 취했어야지 됐을 부분인 건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원인은 이제 밝혀져야지 되겠지만, 그 이제 저희가 오늘 또 보도해드리면서 이게 유럽이라는 국가가 그렇잖아요. 강이 있으면 이제 여러 나라를 지나게 네. 되잖아요. 우리나라야 뭐 한강이면은 우리나라만 지나고, 뭐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 이제 한국을 이제 오가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죠.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총 4개 국가가 가장 인접해 있는데요. 예. 세르비아랑 크로아티아가 가장 이 강을 따라서 흘러서 두 갈래로 이제 나뉘게 되면 보통 이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예. 그 지역까지 다 수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무강국이어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도 세월호 사고 겪으면서 뭐 많이 좀 이런 거를 학습하게 됐지만 인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혹시 인양 작업은 어디까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사고 현장에 크레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크레인의 쇠줄을 그 사고 선박이랑 이어야 되는데 잇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속이 너무 빠르고, 빨라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비가 좀 안 내리는 상황인데 한 2주가량 계속 비가 내려서 흙탕물이 되고, 그리고 수심도 원래 평균 3m 정도의 수심인데 지금은 6m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고 당시에는 5m까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양 작업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제 목소리만 크다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조금 더 약간 제 목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두 기자가 지금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작게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약간 긴장보다는 두 기자는 계속 네, 이거를 맞습니다. 계속 취재하다 보니까 음. 너무 좀 보니까 마음이 또 마음이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저희도 뉴스를 전달하고 계속 보면서도 어제부터 좀 그랬는데 이거 취재하다 보면 아무래도 접촉도 하면서 좀 더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둘 다 우리 후배 두 명이 다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좀 그런. 예. 네, 저는 여행사 현지 대책본부에서 이틀 내내 있으면서 이제 현지 상황을 전해 듣고 그랬는데요. 가족분들이 여행사에 방문을 하기도 그쵸. 하셨고 네. 그때도 저희는 최대한 접촉을 좀, 접촉을 안 그쵸. 해서 사실 가족분들과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계속 현지 상황을 예. 전해 듣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얼마나 지금 심정이 그쵸. 안 좋으실지 네. 그런 거 다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임하게 그런 부분에 된 것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또 계속 해왔고요. 철저히 이제 희생자,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를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보도를 해야지 된다라고 저희가 조심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이제 또 참사 보도를 하면서 학습 효과도 네. 분명히 있어서 많은 언론들이 또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 있습니다. 그 탑승자 명단 같은 게 SNS 통해서 막 뭐 기자들 사이에서 좀 뿌려지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고 하죠. 오늘 보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처음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속보를 양산해내야 하는 또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직 그 실종자가 어떻게 됐는지 찾기도 전인데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기사가 벌써 나오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학습 효과가 있긴 했지만 아직도 미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 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이 여행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패키지 여행이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 참 좋은 여행사에서 예. 주최하는 패키지 여행이었고 가격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패키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25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해서 동유럽 4개국을 들은 다음에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2일에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내일 모레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여행 5일 차에 이런 사고가 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다페스트에 가면 이 유람선을 타는 게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 배에 탑승했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8시 현지 시간 8시에 배가 출항을 했는데 예. 거의 9시가 다 되어서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쯤. 네, 끝날 때쯤 아. 거의 정박을 할 때가 다 네. 됐을 때 이 큰 배가 저희 배를 수도를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예. 이게 혹시 저가 배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침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여행사 측에 수차례 문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 배에는 이제 저희 관광객들만 타고 있었고 여행사에서 전세를 낸 것인데 전세를 낸 비용, 그러니까 그날 하루 렌트를 하는 비용은 한 화로 6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타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비싼데 한 사람당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타는 배였다고 하고 여행사에서는 이게 뭐 저가거나 뭐 그런 배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유럽 여행 가면 배 타는 그 투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은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를 타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이런 게 오늘 저희도 뭐 현지에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뭐 구명조끼가 있는 거는 없다. 실제로 어떤가요? 구명조끼가 배 안에 비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상 실내에 있을 경우는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탈출을 원활하게 하기 하기 위해 위해서 안 오히려 입고, 구명조끼를 안 입는 것이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배가 거의 정박 중인 상황이었고 다들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심에서 강에서 운영되는 유람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본 거지만 뉴욕에서도 그 뉴욕에 있는 거기는 강이 아니라 바다인 건가요? 하여튼 유람선 탈 때 구명조끼 입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 유람선 탈 때도 안 입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한강 안 유람선을 탄 지는 탈 굉장히 때도 오래돼서. 네네, 실내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그게 예. 뭐 갑판에 나가거나 할 때는 뭐 입어야 되는 어,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한강 유람선 탄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탈 때는 이제 구명조끼 안 입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까 비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상 같은 패키지 투어를 했던 사람들이 복수로 증언을 하는 거는 음. 뭐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안에 여기에 들어가서- 구명조끼가 네. 있으니까 빨리 하라는 지시 정도는 받았어야지 됐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안내 수칙도 뭐 따로 할당돼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안내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관련 투어를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고 예. 생존자분들도 사실상은 이제 뭐 구명조끼를 아예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던 걸로. 예. 배 자체의 문제점도 좀 지적해 볼 만한 겁니까? 일단은 1949년에 건조된 배라고 했죠? 네. 그렇다 음. 하더라고요. 노후된 배여서 문제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일단 이게 강 전용 유람선이기 때문에 강 전용 유람선의 경우에는 좀 선박 바닥이 평평해서 예. 보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크루즈선이 뒤에서 추돌을 한 건데 예. 수심도 당시에 조금 깊어졌고 음. 그리고 유속도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비도 왔는데 크루즈선이 추돌하는 순간 그 보건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7초였다 그랬나요? 7초 만에 가라앉았다고 네, 그랬는데, 너무 엄청 빨리 그렇게 된 거. 예. 목격자가 있었는데 당시 한 200m 정도 떨어진 테라스 같은 네, 아니요 그 선착장이 있던 아, 예, 한국인 예, 교민인데요. 근데 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10초 정도 가량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예, 됐다. 침몰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렇군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일단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고 하면 대부분 가족 다니거나 그렇죠. 뭐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가족 여행 이런 게 좀 많이 바로 연상이 되잖아요. 보면 6살 여자아이가 최연소였다. 이 3대가 여행을 갔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참 안타깝고 참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6살 여자아이 가족의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6살 여자아이 이렇게 4명이서 여행을 떠난 건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6살짜리 딸을 부모님께서 잘 돌봐줘서 돌봐주셔서. 고맙다 이런 의미로 준비를 한 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여자아이 외삼촌이 출국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또 부부 세 쌍이 함께 60대 부부였는데 은퇴를 하고 함께 여행을 떠난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를 뒤에서 들이받은 바이킹 시기노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 배는 어떤 배길래 그렇게 무자비하게 또 들이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선박 위치 정보 사이트라는 게 있어서 당시 상황을 좀 다시 네.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세체니 다리라고 여기가 이제 이번에 마그레트 다리라고 네. 하면 세체니 다리가 이쪽인데 여기 하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갑자기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예. 평균 시속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막 비 내리고 유속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가속도와 같이 붙어져서 충돌 당시에 좀 가한 힘이 가해지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냥 뭐 부주의다 뭐 이렇게 기사들에서 언급하는 것도 있던데 왜 이렇게 이 선장이 근데 뭐 경력이 아주 짧고 이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경력도 굉장히 길고 어쨌든 그 배 자체 내에서 유람선이랑 교신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현재 수사 중인데요. 이 배가 소속한 선박사가 바이킹 크루즈사라는 곳인데 올해만 이번까지 3번째 사고로 좀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4월에도 다른 해안가에 있는 바다 크루즈긴 하지만 그 크루즈들이 사고들이 있어서 사실상 좀 이 크루즈사가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도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일단 아까 좀 저희가 가족들 떠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전달해 드렸던 거는 다음 달 한 중순까지는 현지에 있을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거기에 체류하시면서 좀 현지 수습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행사 쪽에서는 가족들이 원할 때까지 체류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귀국을 원하면 또 그때 비행편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44명의 가족들이 출국을 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쳐서 5명이 더 나가서 49분의 가족이 헝가리 현지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처음에 약간 유럽으로 급하게 가는 그 비행기 편이 없어서 몇 명 가고 또 몇 명 네, 가시고 맞습니다. 이런 순서로 막 가더라고요. 네. 또 경유를 해서 가야 네. 되는 일정이라서 가족분들이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를 하셔야 할 것 그쵸. 같습니다. 그 속이 너무 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뭐 우리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조 인력들이 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헝가리 현지 네.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구조에 좀 나서야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가요?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으로 보면은 헝가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구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 건 맞습니까?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간 다음부터는 굉장히 간다고 이제 예정이 됐을 때부터 수색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사고가 나고 나서 새벽에 현지 교민이 수색 활동을 네. 좀 보러 갔었던 거를 직접 전해 들었었는데 그 교민의 얘기는 당시는 좀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그게 정말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분의 말에 따르면 예, 그분이 뭐 새벽 3시,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주변을 계속 걸어 다니셨는데, 그러면서 봤을 때 뭐 배가 한 척밖에 없더라, 경찰차도 뭐 2-3대밖에 없더라, 이렇게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수정 레이더에, 헬리콥터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양을 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잠수사도 활동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혜령 기자는 이제 국제부 기자니까 국제부에 이제 외신에서 들어오는 소식들도 계속 접하고 있을 텐데 헝가리 현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지 언론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관광용 크루즈가 거기에 굉장히 많다 네. 보니까 사실 그런 관광용 크루즈와 이번 사건을 좀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영상 혹시 준비해 온 겁니까? 뭐 아니에요? 아, CCTV. 네, 이미 공개된 CCTV인데요. 사실 이 여기 있는 게 마그리트 다리인데 지금은 또 지나간 상황이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안쪽에서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장면은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안으로 들어갔는지 이거는 목격자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직접 들었던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뒤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리고 뒤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추돌을 하면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 충돌 장면 그리고 이제 침몰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다각도에 이제 CCTV 화면들이 있지만 정작 그 장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바이킹 시기노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았겠느냐 있었으면 그 부분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도 저희 이제 취재진도 마찬가지고 계속 또 취재를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또 주말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현지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물론 좋은 소식 들어오기를 저희가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또 기원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들도 밝혀지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아까 그 저희 JTBC 기자들은 얼마나 취재진은 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또 해주셨는데 저희 국제부에서도 급하게 파견이 됐고 또 그리고 저희 유럽에 있는 런던 특파원도 급하게 가서 지금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잠도 자지 않은 채로 예.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은 같이 또 이제 취재를 해야지 되니까 또 런던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일정이 이제 런던에 또 주말 동안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BTS의 웸블리 공연이 일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있죠.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 이제 취재 일정이 좀 잡혀 있었는데 일단은 다 좀 마다하고 그리고 이쪽에 헝가리 쪽 취재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인력들이 지금 부다페스트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댓글을 저희가 읽어주세요. 선택해서 예. 네. 네. 먼저. 네. 여행사들의 돈만 쫓는 방치가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었는가 참담하네요. 구명조끼는 왜 지급을 안 한 것이었을까? 국내 여행사들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자본주의주의가 합작된 사태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유청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여행사 대응은 네. 어땠는지 그러니까 네. 참 좋은 여행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여행사 대응, 초기 대응이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초기에 한국인 탑승객 숫자를 외교부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었어요. 외교부는 33명이라고 했는데 여행사 쪽에서는 31명이라고 해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현지 가이드 2명을 포함을 안 해서 33명 외교부 발표가 맞는 것이었고 그리고 초기에 구명조끼가 배에 비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뭐 인솔자의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승선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해서 저희가 이게 조금 아무리 현지 인솔자와 가이드가 실종이 된 상태라 현지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 외교부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행사는 가족을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초기 대응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일단 현재 모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현지로 가고 싶어하는 가족분들에게는 비행편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만합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른 뭐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서의 유람선 안전도 한번 다시 점검해보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예. 일단 들어오는 정보들도 뭐 투명하게 지금 계속 공개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 또 네,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하죠. 예. 보면 옆에 어떤 분이 침몰했는데 가까운 배들을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땠어요, 실제 상황이? 일단 이제 바이킹 시그널 그러니까 추돌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간 네.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배가 뭐 처음에는 시동을 제대로 끌 수 없어서 좀 더 운항을 했더라도 뒤늦게라도 구조에 참여를 했다면 좀 더 구조가 더 잘 이루어지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뒤쪽에 있던 다른 유람선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뭐 네, 네, 네. 구조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비가 또 많이 오고 저희가 그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짐작만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비가 많이 오고 또 물살이 셌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렇죠. 이제 당시가 밤이었다는 점도 좀 저희가 예. 생각을 해야 보여서. 되는데 네. 이제 거기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곳에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이나 이런 부분에 조명이 좀 제대로 낮아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밝고 예.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하나 정도 더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보니까 백종훈 선배 지금 저희 항상 어제 가 있는 아. 백종훈 기자가 맞습니다. 황예린 조보경 파이팅이라고 또 이렇게 예. 선배도 백종훈 기자를 화이팅 지금 혹시 하십시오. 오늘 연결은 하기 힘든 상황이었나요? 그래서 소셜라이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백종훈 네, 기자. 댓글에 백종원 선배가 달아주셔서.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 갔죠. 근데 비행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그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공항으로 가서 비행편을 구해서 도착했을 때가 자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취재 부분을 이제 할당하기 위해서 아예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취재에만 매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 보니
자, 조금 전에 저희 그 당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 예, 헝가리 당국 측에서 제공한 지문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7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죠. 이거 지금 들어온 거 맞는 거죠. 가족들이 현재 도착하는 대로 유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외교부에서는 신속 대응팀이 총 49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긴급구조대 27명, 그리고 경찰 5, 해서 이제 뭐 국정원, 관세관, 법무협력관 해가지고 지금 총 49명이 지금 파견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일부 언론에서 배가 두 동강 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이건 오보다. 그렇지 않았다. 만약에 배가 두 동강 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배 자체의 결함을 네, 분명히 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외교부에서 확인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 다 이제 정리를 또 해가지고 저희가 밤사이 또 들어오는 소식들까지 해서 잘 정리를 해서 또 내일 저희 또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소셜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